오늘 여러분과 경매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경매의 기본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경매 시작할 때 여러분과 함께 내가 어떻게 경매를 시작해야 되는가, 이게 물음표가 굉장히 많죠. 경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근데 어떤 부분은 너무 어렵고 어떤 부분은 너무 쉽고,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경매 시장, 과연 이걸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 알로아 경매학원에서는 여러분과 동영상, 기본이 되는 동영상을 여러분과 제가 먼저 10강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다른 교수진들도 점차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경매의 기본 지식 습득과 경매 배움의 기초를 터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경매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1강, 경매를 잘하는 방법. 잘 하는 방법. 자, 여기 있죠? 잘 하는 방법입니다. 잘. 내가 경매를 잘 하는 방법은 뭘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매 부동산 물건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입찰가는 얼마를 써야 될까?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혹시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 금전은 없을까? 세 번째, 낙찰을 받았는데 그 물건이 어때요? 점유권자와는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나? 이 부분에 가장 물음표가 있을 겁니다. 이 세 개만 잘해도 어때요? 잘할 수 있겠죠, 경매를 잘.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매를 잘 하려면 여러분이 방금 생각했던 물건입니다. 자, 이게 경매 물건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부동산 물건에는 반드시 채무자가 있겠죠. 소유권자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말하는 채소로 적은 건 채무자 겸 소유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물건의 기본적인 부동산 경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그 물건에는 권리관계가 있습니다. 등기부에 나타나는 권리, 임대차에 나타나는 권리, 또 현황상에 나타나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권리 분석이라고 합니다. 권리 분석. 왜? 등기부상 권리 분석만 하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 그게 어때요? 임대차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등기부나 임대차 위에 현황상 권리가 또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권리상, 이 아무것도 낙찰로 인해서 인수되는 권리가 없었을 경우, 여러분은 그 물건을, 경매로 진행된 물건을 낙찰 시 그대로 평온하게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권리 분석이 있겠죠. 그 등기부에는 뭐가 나타날까요? 1순위의 근저당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경매 물건에 95%가 1순위로 근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어디로 가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습니다. 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물건이 향후에 추가로 2순위 근저당 또는 가압류나 압류를 통해서 경매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나타나는 권리만 뿐만 아니라 임대차에도 나타나겠죠. 이유는 그 소유권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추가로 돈이 필요한데 2순위로 받을 수 있겠지만 임차인 A라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겠죠. 보증금. 이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점유권이죠. 이 점유권을 임차인에게 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새로운 권리,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임대차라는 권리가 나타났죠. 자, 이 경우는 후순입니다. 이 근저당 이후 경매시장은 말소기준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10강으로 여러분한테 쭉 해주겠지만 말소기준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만 말소기준 권리라는 게 있는데 그 이후의 권리는 소멸이 되는 거겠죠. 자, 이 상황에서 임대차라는 부분입니다. 임대차는 후순위라 소멸되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경매시장에서는 말소기준 권리 중심으로 선순위와 후순위, 말소기준 권리에 더 빠른 대항력이든지 아니면 등기부상의 접수번호가 빠른 경우는 선순위라고 하죠. 말소기준 권리 중심으로 후순위의 접수번호, 등기부상의 접수번호가 늦다든지 임차인으로서 어때요? 대항력, 한마디로 전입이 더 늦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후순위라고 합니다. 자, 후순위는 경매 권리분석상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선순위는 낙찰자 입장에서 인수되는 권리. 자, 이렇게 매매시장과 경매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선순위는 낙찰자 입장에서 인수되는 권리고 후순위는 소멸되는 권리다. 인수소멸주의가 바로 민사집행법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게 경매를 잘 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매시장에서 또 하나가 있죠. 자, 물건에서 이제 함께 내가 경매를 잘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부, 임대차, 현황상의 권리. 1순위에 근저당이 나오겠죠. 아까 얘기했죠. 경매가 경매 물건이 경매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채무자 겸 소유권자 입장에서는 그 자기 부동산 물건을 가지고 돈을 빌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1순위에서는 은행에서 빌리겠죠. 2순위 근저당,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금융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또는 개인에게 빌릴 수도 있겠죠. 3순위 추가로 더 빌립니다. 돈을. 그러면 이 소유권자 중심으로 자기 지인한테 돈을 빌리겠죠. 그래서 기간 내에 돈을 반환하지 못하면 기간이 도래했겠죠. 그러면은 가압류가 들어오겠죠. 가압류. 자, 가압류까지 들어온 다음에 어때요? 세금을 못 내겠죠. 압류가 들어옵니다. 압류. 네. 이런 상황에서 경매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이 물건에서 경매를 잘 하려면은 왜 부동산 경매로 법원에서 매각을 할까? 여기에 있는 모든 권리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한마디로 임대인, 여기에 있는 임차인이 있다. 임차인도 채권자입니다. 현황상에 나타나는 권리자들도 이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야 될 채권자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자 이외에는 전부 다 채권자다. 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매, 한마디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하죠. 경매를 잘 하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말할 때 경매 당하는 사람한테 더 몹시 경매로 낙찰받으면 어때요?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지 않나, 몹쓸 짓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반대급부로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이 채권자예요. 돈을 빌려줬습니다. 임차인인데 거기에 거주했는데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그 물건의 현황상의 권리, 그 물건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공사대금을. 그랬을 때 어때요?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마지막 시장 경매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마지막 시장이 경매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매라는 시장을. 경매를 잘 하려면은 기본적인 틀을 아셔야 돼요. 한마디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 회수를 위해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 변제를 못해서 당하는 마지막 시장이에요. 내 부동산 물건을 경매로 날리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럼 우리는 경매인입니다. 낙찰을 받기 위한. 이 경매인에서는 빨리 낙찰을 받아야 이 채무자 겸 소유주가 어때요? 그 채무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채권자들이 채권 회수를 위해서 많은 어때요? 압박을 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이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는데 어렵다. 그 사람 참 어렵게 만든다.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기부하라 그럽니다. 기부. 이유는 그 물건에 감정가가 있겠죠. 감정가. 이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어때요? 우리는 경매인들은 저렴하게 유찰됐을 때 저가로 한 1억이라고 할까요? 감정가 1억. 1억짜리를 52% 5,200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우리는 어때요? 1억에 팔고 싶죠. 자, 그런데 역으로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이분이 불쌍하다라고 하면 어때요? 기부라고 했죠. 기부. 52%의 낙찰받을 생각을 그만두고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받으면 어때요? 좋겠죠. 그럼 이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왜? 1억에 받으면 여기에 있는 모든 권리자들이 채권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은 이분이 가져갑니다. 채무자 겸 소유권자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경매 시장은 어때요? 돌고 도는 겁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회수하는 것이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고, 이 물건을 하나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때요? 다 나눠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 변제를 못하니까 다 내 부동산을 가지고 다 나눠주겠다, 이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 마인드를 기본으로 해서,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그 부동산 물건의 점유권자인 소유권자가 어려운 사람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따른 권리 분석을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권리 분석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하나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경매가 시작됐음 하는 바람입니다. 제 1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